그가 보니와 그 아이들도 뛰어넘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 뒤통수를 쳤고 그는 슬쩍 다가왔죠.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조지아주 로렌스빌 오후 10시경 귀넷 카운티 경찰관들이 조용한 중상류층 교회 주택가에 있는 한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곳에 사는 부부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63세의 웬디와 랜더 비올그 부부입니다. 경찰이 부부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건 이번이 적어도 5번째입니다. 다른 주 가족들이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돼 걱정해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경찰의 발견으로 귀넷 카운티 경찰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며 형사들은 아직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상황을 결코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함 전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산드라 리 비오르구입니다. 카시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가요? 네. 잭 카시. 17세의 카산드라 베르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녀는 조부모인 웬디와 랜더 버그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할머니 웬디에 의해 최소 18번이나 가출 신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네가 가출했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보자. 그게 31일이야? 28일이나 그쯤 기억나? 저는 사실 가출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내쫓으셨어요. 네,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전이랑 다른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통금 시간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쟈니는 쟈니 라이더예요. 캐시의 몇 달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죠. 그래서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고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화를 내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서 지낼 곳을 찾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다른 데로 보내실 거면 그냥 제가 나갈게요. 제가 알아서 갈 곳을 찾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2017년 4월 8일 밤 귀넷 카운티 경찰은 로렌스빌의 램블링 우즈 드라이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집안에서는 쟈니 라이드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야구 방망이로 심하게 구타당한 채 발견되고 그들의 차도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쟈니 라이드의 여동생, 아파트 밖에서 경찰관들은 다른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 차량은 웬디와 랜더 비올그, 즉 캐시의 조부모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퍼롱 드라이브에 있는 비오르그 집으로 달려가 강제로 진입합니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조니의 여동생에 대한 공격이 캐시와 조니와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욕실과 침실에서 한 경찰관이 캐시의 조부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구타당했고 목이 베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방의 문은 실리콘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제 경찰은 캐시 비오르그와 조니 라이더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살인사건과 조니의 여동생에 대한 공격의 주요 용의자입니다. 새벽 4시경 4월 9일 아침 조니의 여동생에게서 훔친 차량이 수와니의 맥기니스 페리 로드에 있는 아파트 건물 밖에서 발견됩니다. 수사관들은 차량에 대한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스왓 로봇이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투입됩니다. 안에서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왓 로봇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방마다 이동하다가 캐시 비오르그와 조니 라이더를 발견합니다. 스스로 입힌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범죄 행각 이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무는 동안 캐시는 녹음되지 않은 대화에서 자신의 조부모를 살해했다고 인정합니다. 수사관들은 캐시를 체포하여 4월 12일 귀넷 카운티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졸고 있었네요. 조금 더 가까이 당겨줄게요.
그들은 그녀에게 익숙한 위로를 줍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면서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의 긴장을 풀고 경계를 낮추길 바랐습니다. 저는 병원이 정말 지겨워지고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녀의 손과 팔뚝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고 서로 사슬로 묶여 있어요. 형사들은 결국 그녀가 맥도날드를 먹을 수 있도록 사슬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있잖아요. 방금 할머니와 다퉜죠. 그쵸, 저는 나왔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간 후 어디로 갔어요? 저는 그냥 존이랑 같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그의 차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밤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한 건 언제였어요? 그건 며칠 후였어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뒤였죠.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날짜가 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집에 들어간 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처음부터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가 처음 저에게 죽음이 두렵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답했고 그에게도 죽음이 두렵냐 물었더니 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함께 도망칠 수 있다고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제 가족들과 겪었던 모든 일을 그가 아마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해해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제 삶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던 거라는 걸요. 예를 들어 저는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점점 정말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공원에서 만났을 때 그가 실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게 뭐였죠? 어떻게요? 우리가 그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건 처음에는 몇 시에 집에 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정이나 1시, 1시 반쯤에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 할머니께서 보통 11시 반이나 12시쯤에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공원은 정말로 제 뒷마당 바로 뒤에 있었어요. 동네 공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뒷문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집까지는 어떻게 갔어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데크 계단이요? 뒷마당 데크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할머니께서 아직 깨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내려가서 창고 근처에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창고 옆에서 쉬고 있었어. 그러다가 불이 꺼지는 걸 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 더 밖에 있었어. 그냥 알지, 기다리려고. 그리고 나는 이미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내 열쇠 세트가 있었거든. 그래서 뒷문을 잠글 수 있었고 그랬지. 그게 모든 걸 더 쉽게 만들어줬어. 너희는 손에 뭐 들고 있었어? 아니면 그냥 나는 그게 뭐지? 그거 중 하나야. 자동차 공구야.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야? 아니면 수리하는 거야? 타이어 렌치였어. 그래서 나도 그런 게 하나 있었지. 그거 어디서 구했어? 조니의 차에서. 왜냐하면 그는 자기 차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혼다인가? 뭐 그런 차예요. 그리고 조니는 그냥 주먹을 썼어요. 그리고 그는 검은색 백팩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 덕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타이어 렌치도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장갑도 있었어요. 우리도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는 우리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우리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충 들렸어요. 그게 할머니한테도 손을 대게 된 계기였나요? 네, 걔가 먼저 덤비기 시작했고 저는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소리와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흥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타이어 렌치를 집었나요? 그냥 그걸로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니가 뭘 하든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저랑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 저를 도와서 할머니를 덕트 테이프로 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묶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죠? 손만 묶은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 손도 묶었고 머리 전체도 감쌌고 발목도 묶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방으로 할머니를 끌고 갔어요. 그때 조니가 저보고 칼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래층 주방에서 칼을 몇 자루 가져왔어요. 큰 식칼 3자루를 가져왔죠. 그리고 그때부터 조니가 시작했어요. 조니가 할아버지를 찔렀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 방으로 데려가서 두 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할머니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이미 옷장에 금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게 금고 안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할머니를 바닥에 앉혀두고 저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조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고 저는 금고 쪽에 있었어요. 그 코드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가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한테 암호를 알려주셨고 저는 옷장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금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살펴보고 책가방을 집어서 그냥 모든 걸 책가방에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봉투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그 금고에서 찾은 돈이 아마 $1,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모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기본적으로 전이는 네 할아버지 방에서 할아버지랑 있고 할머니는 다른 방에 계셨던 거지. 너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나 물건 챙겼어 라고 말해. 아니면 어떻게? 나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내가 물건을 챙겼다고 말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내 할아버지의 목을 그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할머니를 욕실로 끌고 가. 그 이유가 뭐였지? 그냥 할머니를 욕실로 데려가려고. 왜 우리가 할머니를 다시 욕실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 침실로 데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알겠어. 그래서 그냥 할머니를 욕실로 데려갔어. 그리고 나서 자니가 할머니의 목도 그었어. 그리고 사실 내가 타이어로 할머니의 머리 뒤쪽을 쳤어. 정확히 머리 뒤는 아니고 척추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이야. 자니가 나한테 거길 세게 한번 치면 그 사람을 기절시키고 바로 죽일 수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할머니는 한동안 죽은 척하고 있었어. 나는 할머니를 확인하러 가서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자니한테 아직 살아있어 라고 말했지. 뭐야 이게 대체. 그리고 나서 자니가 결국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녀의 목을 그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너희 떠난 후 어디 갔어? 우리는 크로거나 퍼블릭스 같은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쉬었어. 캐시의 부모님이 돌볼 수 없을 때 캐시를 돌봐주고 그녀를 도우려고 3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던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두 사람은 집에서 캐시의 조부모님의 돈으로 신나게 지내. 그럼 너희는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야? 둘 다였어. 며칠 동안 집에 들락날락했거든. 나랑 그 사람 둘뿐이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2주 동안 여행 가셨다고 말했어. 할머니 지갑 가져가서 왔냐? 할머니 지갑을 가져갔어. 그게 어디였어? 차 안에 있었어. 남자들은 어때?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 지갑을 들고 다녀. 나는 할아버지 지갑을 못 찾아서 어디 있는지 몰랐어. 할머니 지갑만 할머니 가방에 있었어. 그는 지갑을 침대 밑에 숨겼어. 똑똑한 사람이네. 우리가 거의 못 찾을 뻔했으니까. 지갑과 휴대폰이 침대 밑에 들어갔어요. 정말요? 아마 거기에 숨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캐시는 할아버지가 지갑을 자기한테서 숨긴 걸 생각하며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캐시는 형사들이 이미 들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 대화 중에 당신은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결국 남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도시에 남은 건 원래 양쪽 가족 모두를 노리려던 계획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잠깐 뭐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 둘 다 각자 가족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먼저 제 조부모님을 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이의 집에 가서 그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가족을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돈도 좀 마련하고 떠날 준비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 그러니까 그의 집에 가는 건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죠. 그리고 전이 집에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갔던 거죠? 네, 원래 계획이었으니까요. 왜 그들이 잘 때 공격하지 않았나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길 우리가 그냥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명씩 기절시키는 게 훨씬 쉬울 거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그것도 패트리 리지 공원에서 이야기된 건가요? 그건 조니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그가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고 싶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가족을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보니와 클라이드가 되자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냥 알겠어 라고 했어. 그게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야. 현장에 처음 호출된 사람이 나라서 그게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어요. 보니와 클라이드. 영화 본 적 있어요? 어머나.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물론 봤죠. 악령 높은 범죄 커플 보니와 클라이드처럼 캐시와 조니도 범죄 행각을 벌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녀의 조부모만이 살해 목록에 있던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내 엄마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니? 내가 그들을 죽일 거야. 그러고 싶었어. 그거 전이랑 상의한 거야? 아니면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하긴 했는데 전이는 아니, 저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할 수 없어 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러고 싶었어. 혹시 한계점이 있었어? 그 일에 대해 미안하거나 그녀가 그런 일을 당할 만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나는 네 입장이 아니라 잘 몰라. 그치, 우리 조부모님? 그래서 난 정말 끔찍한 기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그냥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 근데 잘 모르겠어. 정말 이상해. 그냥 정말 슬퍼. 그리고 그게 내가 알다시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야. 알다시피 그냥 약을 과다 복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랑 우리 조부모님 사이에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 알겠지? 사실은 우리는 증거 같은 걸 바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맞춰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절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야. 화가 났었어?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날 때 슬펐어? 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래? 네 말처럼 긴장감이 몰려오고 이제 시작이니 우리가 하러 온 일을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응. 아니면 걔네처럼 쟤네가 나한테 통금 시간을 정해놨으니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해 라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시작이었지. 둘 다 맞아. 둘 다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날 때 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는 그냥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는데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냥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제 가족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왜 제가 이런 모든 걸 겪어야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정말 지쳐버렸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속에서 계속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고 누군가와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지쳤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가장 큰 지인이었나요? 그 다음엔 어디 가려 했어요? 우리는 플로리다에 가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특별히 어디로요? 펜사콜라나 파마마시티 같은 곳이요. 그냥 어디든 현실에서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오랫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냥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형사는 자리를 떴다가 살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에도 조부모님의 시신이 아직 위층에 있는 상태에서 비오르그 집에서 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영상을 들고 돌아옵니다. 당신에 대해 말할게요. 저는 남의 말을 잘 안 듣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You chick.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에 있다는 건 우리 둘 다 당신들이 조부모님을 죽인 후였다고 가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온 사람들은 오직 그럼 조부모님을 해치고 집에 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무슨 요일에 그들이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요일이 아니라 조부모님을 죽인 뒤 7일 안에, 그리고 전이 가족을 공격하러 가기 전에 그들이 왔는지만 묻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네 집에 있었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너는 조니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였어. 조니, 너는 네가 문을 잠갔다고 했지? 그게 바로 직후였어? 아니면 사람들이 오기 전이었어? 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랬어.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가 오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표백제를 뿌렸어.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표백제를 뿌렸어? 응. 그리고 너는 표백제 병 하나를 욕실 할머니 옆에 뒀지? 응. 왜 그들에게 표백제를 부었어? 조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냄새 때문에? 알겠어. 그건 냄새 때문이고 네가 사람들을 초대해서였지. 우리는 아무도 초대할 생각이 없었어. 우리는 그날 하루만 차이나를 초대했어.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됐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집 안에서는 냄새도 나지 않았거든. 그 사람들이 네 조부모님이 위층에 있던 걸 알았어? 아니, 전혀 몰라. 전혀 몰랐어. 내가 그 사람에게 휴가 중이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위층에 전혀 올라갔었어?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오래 있었어? 몇 시간 정도만 있었어. 정말 늦은 밤에 왔거든. 할머니 핸드폰으로 누구한테 문자 보냈어? 응. 할머니인 척하면서? 응. 누구한테 문자 보냈어? 그냥 실비한테. 알겠어. 그 사람은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그분은 캘리포니아에 계신 가족이에요. 알겠어. 그럼 실비한테 문자했네요. 실비한테 뭐라고 했어요? 실비아가 계속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문자 답장을 안 하니까 실비아가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비아에게 괜찮다고 문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핸드폰 어디서 가져왔어요? 침대 옆 탁자 아니면 가방 안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할머니를 타이어랩으로 때리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그건 중간쯤이었어요. 중간이면 할머니가 911에 전화 못 하셨겠네요. 네. 저희가 더 이상 그분들에게 전화할 수 없도록 조치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거의 2시간 동안 신문실에 있은 후 형사들은 캐시의 침착한 태도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소식은 뉴스에 다 나왔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그것만. 당신은 들킨 것만 미안해하는 것 같고 이후에 사람들도 집에 불렀잖아요. 조부모님을 죽인 건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미안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다음 몇 분 동안 캐시의 냉정한 겉모습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녀는 울다가 다시 자신을 추스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번갈아 보입니다. 형사들은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해 캐시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당신은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 살인 혐의 1건과 할아버지에 대한 악의적 살인 혐의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듀티 경관이 구치소로 이송할 것입니다. 캐시 뷰르그와 자니 라이더는 웬디와 랜달 뷰르그를 살해한 혐의로 2건의 악의적 살인 혐의와 자니의 여동생 민디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공격한 혐의로 2건의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두 사람 모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각각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자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내가 한 일이 혐오스럽고 사악하며 지옥불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뷰르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캐시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